가족이나 연인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걸 보게 될 때,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하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지비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니 그저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나조차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가 힘든데 남은 더 어떻겠어요.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은 비법, 작지만 큰 비법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회사 동료나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친구의 행동을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얘기한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안 좋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는 경우, 또 반대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몰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소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의 분위기나 상황이 내가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몰릴 때, 소심한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한번 실수가 났는데 마침 팀장한테 찍혀가지고 그게 과장돼서 큰 꾸지람을 들었을 때나 문제가 커졌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눈치 보면서 정말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가 자꾸 나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실수까지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대로 그 사람이 변한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죠. 한 사람을 자꾸 일을 못한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잘한다 하면 또 더 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보통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낙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낙인처럼 한번 찍히면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실수를 했을 때 자꾸 뭐라 하고 자꾸 압박 주고 자꾸 감시하고 그러면 자꾸 더 실수가 많이 나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더 실수가 커져서 정말로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자꾸 그거를 깨졌다고 계속 바라보니까 점점 그게 금이 가고 그 깨진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확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낙인 찍는 것 자체가 막 거기다 같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것 같다,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아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깨져버리는 유리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 때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노잼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하면,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게 퍼지게 되고 2명 이상이 넘어가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난이더라도 엄청나게 무례한 거고, 그리고 나는 애초에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재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한두 명에 2명 이상이 넘어가는 반응들이 쌓여서 정말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에 움츠러들게 되고, 이거 재미없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싫어하나? 말을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움츠러들어서 진짜 한마디를 해도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재미라는 단어에 꽂혀서 내가 나를 자꾸 검열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서 미운 털 박힌 사람이 계속해서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던가, 또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자꾸 혼내고 자꾸 동생을 예뻐해야 된다고 자꾸 주입하면 더 미운 짓만 골라하고 엄마 몰래 더 동생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딱 걸리죠. 또 괴롭히다가 혼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 또한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봐주는 대로 자랍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실제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해줘요. 실제로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칭찬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로 자꾸 칭찬 세례를 하고 퍼붓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그게 그 상대방한테도 느껴져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물론 말로 하면 더 좋겠지만 가식으로 느껴지거나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에 없는 말은 오히려 더 독이 되겠죠. 그냥 내가 그렇게 실제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도 그걸 느끼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정확한 멘트는 기억은 안 나지만 강아지란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데, 강아지는요, 전 세계의 모든 동물 중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도 강아지라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한테 애교를 부리고 사랑을 부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을 반겨주고 무조건적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주인의 관심을 갈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강아지를 키우고 돌보고 사랑해주고 밥 주고 운동 산책도 시켜주고 미용도 해주고 정말 강아지 호텔까지 보내주고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강아지를 키우면.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 그게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는 만큼 인간이라면 거기에 보답하고 싶어지고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탄소년단에 7명의 멤버가 있고 그중에 이제 막내 정국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형아들이 막내 정국이를 되게 예뻐하고 귀여워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정국이를 되게 예뻐한 거예요. 막내기도 하고 또 정말 바르고 예쁜 친구기도 하고. 그 막내 정국이가 정말 다재다능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특히 예체능에 관련된 거 정말 다 잘하는데, 노래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춤, 영상 편집, 진짜 하다못해 그림까지 잘 그리고. 근데 그런 정국이를 어쩌면 질투할 법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이 어린 아이가. 근데 형아들이 그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게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근데 그런 정국이를 예쁘게 보지 않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몰래 못하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을 했다던가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막내 정국이가 이쁘게 자라지 않았겠죠. 정국이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 때부터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모습까지 부모님보다 더 먼저 멤버들이 더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보답하듯 정국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형아들한테 참 잘하고 여전히 귀엽고 예쁘고 또 때론 힘이 되는 정말 예쁜 동생으로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자라왔고, 또 웃긴 건 엄마가 보는 나와 아빠가 보는 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엄마한텐 또 내가 한없이 잘해드리는 딸이 되고 싶으면서도 반면에 아빠한테는 또 그렇게까지 좋은 딸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하고 그 방향으로 끌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안 좋게 보면 정말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사람을 봐라 이런 말보다는 최소한 안 좋은 쪽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신랑이 제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저를 반겨주고 정말 강아지처럼 저를 반겨주고,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 좋은 사람,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저를 자꾸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봐주니까 저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집안일도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 정말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같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일상의 여러 부분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계속 사랑으로 봐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점점 문제아가 되기 시작해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문제아로 본 아이들은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면서 더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사랑으로 봐준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 아이들이 선을 지키고 점점 천천히지만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나를 문제아로 보면 나도 계속해서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또 마음에 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들과 또 내가 의도치 않게 더 잘 풀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패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내가 변하고, 나를 문제아로 바라보면 내가 점점 더 문제인 것처럼 되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대할 때도, 또 남편을 대할 때도, 우리 조카들을 만났을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늘 그거를 되새기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를 좋게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가치 있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말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